자, 이번 시간은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사실은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들에게 패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장에 들어가는 이런 시장 도전자들이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들께서 시장과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기존의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고객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 시간에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이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고객의 이탈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경쟁 업체로 이탈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객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면서도 사업자들에게는 점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관리의 어떤 프로세스는요, 우리가 판매 전, 판매 후,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은 판매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상담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항상 고객 관리의 기본 전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의 정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께서 이미 많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죠. 기업에게 또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럴수록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철저히 고객을 관리하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감히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판매 후에는 고객의 불만을 인식하고 불만을 잠재우고 고객이 이탈하는 그러한 원인들을 좀 분석해서 고객의 이탈률을 줄이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게 이제 원래 전략 개념인데요. 저는 이것을 좀 알기 쉽고 그리고 좀 마음에 와닿게 양어장 마케팅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발굴된 그러한 감한 고객 또는 구매 고객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고객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양어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평생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고객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우리 고객으로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단 하나의 마케팅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실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비용이 없어서 마케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나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마케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잘 하게 되면은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활용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시장 조사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잠재 고객을 활성화시켜서 매출 확대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높아지고요. 쭉 읽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건 만병통치약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런 하나의 마케팅 전략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시장과 고객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을 경쟁자보다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과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또는 판촉 전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퍼미션, 이것은 고객이 승낙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고객이 됐는데 이제 내가 당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렇게 고객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스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당신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제시하고 마케팅하는 것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실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에게 무엇을 제시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시면 고객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기꺼이 내가 당신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겠다 라고 하는 허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퍼미션이 되고 고객이 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채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관리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뭔가를 제시해서 그 고객이 우리 매장을 또는 우리 제품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우리 음식이 맛있습니다. 저희가 친절합니다. 저희 품질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고객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품과 전략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시장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성 고객이 여러 주변에 있는 다른 고객들을 추천하는 구전 효과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점차 더 많은 판촉을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전략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라든가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자, 이메일을 보내는 것인데요. 저는 12,800명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10몇 년간 저를 만났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저는 한 달에 한 번 마케팅을 합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 홍보도 하고요. 또 저희 상품도 전달합니다. 근데 고객들이 제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주니까 참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마케팅을 준비하시면서 마케팅 그거 남들이 모르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죠. 실제 소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업기업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다양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점을 안고 시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경쟁하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많은 약점들을 어떻게 쉽게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제휴를 통하게 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약점들을 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제휴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제휴 거래처들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 제휴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어떻게 보면 거래처 또는 고객 또는 규모, 유통망 뭐 이러한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제휴라고 하는 것은 꼭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전략적인 제휴의 어떤 유형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제휴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적인 측면을 제휴한다든가, 내가 생산하지 않고 다른 생산자들의 제품을 제휴한다든가. 제일 효과적인 것은 마케팅 제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마케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제휴할 수도 있고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제휴할 수 있고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와 제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홍보물도 같이 제작을 해서 제작 비용을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홍보물 배포 비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제휴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품 기획도 제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보자. 소비를 할 생각이 없었던 고객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휴 상품을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영화 CD를 대여해 주는 그런 매장하고, 그 다음에 치킨집하고, 그 다음에 맥주 판매하는 그런 곳하고 제휴를 합니다. 금요일 주말이죠.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가 지금까지 나왔지만은 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영화 CD 한 2장을 빌려가서 주말이니까 아주 여유 있게 부부끼리 치킨 먹어가면서, 그리고 맥주 한잔 해가면서 주말을 즐겁게 보내세요. 이것은 제휴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이런 제휴도 있을 수 있겠죠. 소고기를 파는데 이 소고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팔 것이냐. 그러면 더덕농장하고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그 패키지 박스 안에 더덕을 같이 포장을 해서 제휴 상품을 만드는 거죠. 자,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더덕 먹으면 더덕이 맛있죠. 더덕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으면 훨씬 더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서로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죠. 자, 어떤 경우에는 연예인끼리도 제휴를 합니다. 콘서트를 같이 하죠. 자, 콘서트를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 반밖에 안 차면 이거 그 콘서트 망하는 거죠. 안 망하기 위해서 다른 가수와 제휴를 해서 공동으로 콘서트를 하는 이런 방법도, 실제 우리가 이런 제휴 전략을 쓰게 되면 위험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본 제휴, 자본력이 없다, 또는 여러 가지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제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제휴가 활성화되다 보면 경영도 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치킨집이 있습니다. 치킨집에서 일반적으로 전단지를 활용을 하죠. 자, 전단지를 활용하는데 과연 우리가 업무 끝나고 밤 12시 넘었는데 그때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여기저기 돌리러 잠을 줄이면서 다녀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세탁소하고 제휴를 해서 세탁소에서 세탁 배달할 때 우리 전단지 가져가서 배달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제 전단지를 배포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치킨 배달을 갈 때 세탁소 홍보물을 가지고 치킨 배달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그 홍보물을 배포한다든가 한다면 별도의 시간 또는 노력,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자연히 우리 전단지 홍보물이 배포가 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노력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 제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탁을 몇 번 하면 치킨 한 마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치킨 구매해가지고 포인트가 쌓이면 세탁비로 그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휴 전략은 실제 여러 가지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원이 부족한 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창업기업들에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마케팅 전략을 짤 때 팝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팝콘 회사 통 인쇄할 때 영화 포스터를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사한테 오히려 비용을 받았죠.
그래서 20만 개의 팝콘통에다가 그 포스터를 인쇄해주고 비용을 받고, 마케팅 비용을 쓴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번 거죠. 그리고 영화 포스터를 공짜로 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팝콘을 파니까 팝콘이 더 잘 팔립니다. 팝콘 더 잘 팔리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더 벌고요. 더군다나 영화 배우들이 들어와 있는 포스터를 공짜로 쓰고요. 자, 결국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고객을 가지고 있어야만 판매를 고객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휴 거래처만 잘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케팅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휴 마케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약점을 보완해주고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여줄 수 있고요.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진입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 또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제휴 거래처를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그 제휴 거래처를 통해서 아주 쉽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휴가 원활하게 되려고 한다면 그 제휴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 이것을 기획을 해서 내가 제휴 거래처에다가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전략 기획 없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열심히 제휴해 봅시다. 이렇게 악수 한번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휴를 잘 하려고 하신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내용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제휴를 해서 해결한다면 당신에게는 어떠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고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고 당신은 나에게 이런 것만 해주면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셔서 제휴 전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휴 거래처를 확보하시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고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브랜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객 관리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5년, 10년 고객 관리를 하다 보면 고객이 잘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자,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업체인데 이제 막 창업도 안 했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작은 규모의 정말 작은 규모의 그런 사업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브랜드가 더 중요해진다. 그것은 사업의 브랜드 또는 제품의 브랜드가 아니고요. 바로 사업자 개인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그런 사업체에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실현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서 브랜드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 해도 되는 뭐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개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체의 모든 이미지는 곧 경영자인 또는 사업자인 나의 이미지와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 앞에 있는 슈퍼 안 갑니다. 건너편에 있는 슈퍼를 간다고 치죠. 왜 그럴까요? 물건값이 비싸서요? 똑같겠죠, 물건값은요. 일부러 길 건너가지고 건너편 슈퍼에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찾는 제품이 없어서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품질이 안 좋아서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겠죠. 그 슈퍼 사장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시장과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객 관리 1년, 2년, 5년, 10년 했으면 그만큼 쌓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쌓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사업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왕이면 그 집에 가서 제품을 사고 싶은 거죠. 왜? 성실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요. 자, 그런 사람이 사업을 엉망으로 하거나 또는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짓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거래를 하게 되면 저 사람과 지속적으로 어떤 연계를 맺고 그러면서 내가 많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고객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 많죠. 뭐 열정을 발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객의 어떤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들과 쉽게 차별화될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고객은 우리 걸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객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고객들을 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잘 하나하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왕 고객을 관리하고 또는 제휴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경쟁자들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